저한테 진짜 아메이가 선물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곧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삶이 어떠세요? 위기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위기인 것을 모르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그보다 더 큰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위기인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더 큰 위기입니다. 그리고 위기인 걸 알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 혼자 살려고 하는 것, 우리에게 닥친 가장 큰 재앙이자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몇 번째세요? 세 번째 아니세요 혹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회사에서 많이 직장인들을 상대하면서 얘기를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 때문에 오신 거 아니시죠? 맞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요즘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트럼프의 관세 전쟁, 그리고 뭐 경기 침체는 지금 계속되고 있고, 지금 고용시장 자체는 IMF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는 이제 탄핵 전국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선물이라고 한 이유는, 저기 보이시죠? 저게 제 예전에 과거의 모습, 아메 하기 전. 잘 안 보이세요? 좀 키워드릴게요. 많이 다르죠? 그리고 제가 이제 3년 뒤에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전 디톡스 안 했어요. 디톡스 안 하고, 와이프라는, 우리 김효은 리더님이, 아메를 통해서 금융치료를 좀 해주셔가지고, 제가 제 마음 편하게, 이런 이제 모습으로 바뀌게 됐고요. 저의 이제 미래 모습은 아마 이런 모습이 되어 있지 않을까. 네. 이분이 한 59세 정도 되신데요. 되게 젊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퇴사를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식스팩하고 사업 설명을 이 모습으로 올라와서 사업 설명 그 날을 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뭐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열심히 살죠. 열심히 혹시 안 사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 오시는 분들 여기까지 오셨으면 굉장히 열심히 사실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옆이든 위로든 어디든 앞으로만 가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모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열심히 살았는데 뺑글뺑글 돌아가지고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는. 그래서 참 인생은 속도보다는 확실히 방향성이다라는 걸 항상 이제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저 원의 모습을 보이냐면, 이 계단식 성장이라는 걸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뭔가 시작을 할 때 되게 뭔가 빨리 되기를 원하잖아요. 아까 세 번째 유형이잖아요. 아까 첫 번째 위기, 대응 능력. 근데 처음에는 누구든 그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근데 그 느리는 기간을 참지 못하고 거기서 포기하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저 원위치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성장의 모습은 굉장히 처음에는 더디게 멈춰 있다가 그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근데 그 속도가 나중에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어때요? 대부분이 우리가 이제 27세에 처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재정적으로 첫 흑자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43세에 최대 흑자를 기록하죠. 그리고 나서 쭉 내려오다가 61세가 되면 적자로 전환을 합니다. 그 뒤로는 이제 계속 적자 인생이죠. 근데 저 그래프의 면적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한 적자 면적이 한 28.482 제곱미터 정도 좀 높거든요. 그쵸? 다 계산이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실제적으로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적자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뭐 기사에도 많이 나옵니다. 저도 이제 X세대인데 이제 X세대라는 그 위기라는 게 정말 저는 이제 가슴에 이제 와 닿아요. 그리고 아이들 사교육 이거 해줘야 되나? 해줘야죠. 어때요? 안 해주기가 참 어렵죠. 자녀들한테. 그래서 계속 돈은 들어가고. 근데 내가 정작 노후 준비는 잘 안 돼가고.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
때가 옵니다. 때가. 51.7이 무슨 숫자일까요? 예, 나이인데 어떤 때? 예, 퇴직을 이제 앞두고 있는 나이가 너무 일찍 찾아와요. 그래서 대기업, 그러니까 직장이 좋으면 좋을수록 오히려 퇴직 연령은 더 줄어듭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적인 또 연봉도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요. 40대 연봉이 50대 연봉보다 높아요. 50대 이렇게 51.7세부터 이제 퇴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자기는 아닐 거다, 자기는 다르다라고 해서 현실에서 안주를 하고 있죠. 맞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근로소득을 하다가 다시 또 근로소득 들어가는데 중간에 뭘 해요? 자영업을 꼭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로소득을 할 때는 이런 노예 같은 삶이 싫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막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막 살아요. 그러다가 그래? 내 사업 한번 해보지 하고 나가서 어떻게 돼요?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대부분에 나가시면은 한 8, 90%가 대부분이 다 망합니다. 왜냐면 그 전에 사전 준비 작업이 거의 안 돼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60 넘어서 이제 저런 이제 일자리 이런 모임에 계속 가면서 생계를 이제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대적 빈곤율이 저 나이대를 보시면 나이가 많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더 가난해지는 그 빈곤율이 더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한국은 뭐 OECD 그 고령 인구 고용 그 쪽에서도 봤을 때 OECD에서 제일 높아요. 노인 빈곤율이. 실제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 한 65%는 진짜 생계를 위해서 직접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의 방향성을 할 때 해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해법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봤어요. 뭐예요? 제 1등에 나와 있는 게 다 뭐죠? 그쵸? 공부 좀 할 거래요, 할 걸. 과거형이에요. 지금 하셔도 되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안 해, 사람들이. 계속 할 걸 과거형으로 계속 가요. 20대, 30대, 40대, 50대. 그쵸? 근데, 여자분들은 이번에 맘카페 들어가서 저거 올려놓은 걸 봤더니 1위가 바뀐 것 같아요. 공부가 아니더라고요. 누굴 것 같아요? 남편. 배우자. 배우자. 남자들이 뭘 이렇게 잘못했어요? 열심히 일한 거밖에 더 있어요? 그쵸? 네? 배우자가 이제 공부보다 1순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공부해요? 왜 과거형이에요? 대부분이 이 대기업, 공기업, 막 이런 가장 들어가기 몇 퍼센트 되지 않는 전체 직장인의 한 3%도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대기업,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황금 티켓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 외의 거는 사람들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떨어졌어. 그 다음 뭘 하지?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나 막 이런 걸로 세상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모도 마찬가지로 더 힘들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연결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황금 티켓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육각형 남자를 선호를 한대요. 네. 어떻게 저보지 마시고요. 네. 육각형 남자. 이게 말이 될까요? 직업도 좋고, 집안도 좋고, 외모도 좋고, 자산도 좋고, 학력도 좋고, 성격도 좋고. 이런 분들 있나요? 없죠. 그래서 문제가 뭐가 생겨요? 이제 저출산, 결혼을 안 해요. 남자 25세에서 49세에 반절이 결혼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대요. 25세에서 49세까지. 되게 심각하죠.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는 애를 안 낳는다기보다는 결혼을 안 해요.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하면 사람들이 눈높이가 너무 높아요. 난 저희 이제 직원들도 이제 한 30대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집이 없으면 결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집값이 얼만데? 같이 결혼을 해서 모아서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인생을 보면 아까 이제 방향성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일은 다 열심히 해요. 근데 결과는 배짱이가 돼 있는 거예요.
되게 슬프지 않아요? 아까 노인들 그렇게 열심히 그 사람들 분명히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자식 키우고 그렇게 살았을 텐데 결국 마지막에는 배짱이가 돼 있는 거예요.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계속 추워가지고 추위에 떠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을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 몸을 움직여서 그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곳에 있다면 빨리 시스템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가나 투자자 이쪽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 이제 그럼 이게 맞는 건지 이제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국민은행에서 이제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부자들의 성향들이 어떤지 봤더니 이제 부자 기준은 금융자산 10억 이상에 부동산 자산 10억 이상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부자의 인구 비중이 0.9%래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금융 자산의 비중은 59%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으세요? 0.9%의 사람들이 59%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성가하는 비율도 40에서 50%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근데 이 종잣돈을 어떻게 형성을 했나 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로소득을 통해서 기회와 어떤 경험과 자본을 모으고 그걸 통해서 사업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투자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자산을 계속 형성을 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의 원천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무조건 사업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자주성가형들은 무조건 사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굴려야 되고 이제 상속증여가 세 번째, 네 번째 급여 수입은 굉장히 10% 정도 내외로 굉장히 드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들은 절대 이게 0.9%의 사람인데 그 0.9%에서도 10%면 몇 %예요? 0.09%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버리자고요, 우리. 그렇죠? 버려야 되겠죠. 근로자를 부자 낼 수 있다라는 거는 어차피 우리 과거형으로 공부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수성가를 봤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일찍 돈을 다 버는 게 아니에요. 뭐 한번 일확천금을 버는 게 아니고 50대나 60대 돼서 대부분이 그 부를 형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서울로 왜 가야 돼요? 거기에 정보와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로 빨리 가야 되고 사업의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7%, 50, 이 정도예요. 5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급여 수입으로 부자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옆에 부자 유형들을 봤더니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그리고 목표를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2년 뒤에는 내가 뭐가 되고 3년 뒤에는 뭘 할 거고 이런 목표를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로 가는 길은 근로소득에서 사업소득을 거쳐서 자본소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쵸? 제가 이제 앞으로 뭘 하려고 얘기하는지 다 아시겠죠? 그래서 진짜 아까 공부를 얘기했잖아요. 공부는 각오형이 아니에요. 우리 맨날 국영수 얘기하죠. 대기업 아까 얘기했던 대기업 들어가야 되고 전문직 해야 되고 이게 결국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 주변에도 좋은 국영수 잘해가지고 나오신 분들 엄청 많아요. 근데 다 잘 됐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비율로 따지면 확률적으로 따지면 그게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국영수 못했던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서 진짜 공부는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 변화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걸 돈을 벌어야 되냐. 그렇죠? 돈을 벌려면 뭘 해야 돼요?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게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종잣돈이 필요하죠. 종잣돈만 필요해요? 주식 하시려면 그거에 대한 뭐 경제가 어떻게 되고 시향이 어떻게 되고 트럼프가 뭔 얘기를 했고 이거 다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공부들을 대부분이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부동산이 오르기 전에 항상 나타나는 전조 증상이 있어요. 뭘까요? 주식이 올라요. 주식이. 여러분 근로자들은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집값을 계속 무한대로 계속 올려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본이 공급이 되려면 주식이 가치가 총액이 올라가면 그 돈이 다 자산으로 되기 때문에 그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 시장으로 또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상식만 아셔도 뭐예요? 지금 당장 내일부터 뭐 주가가 막 올라.
그래서 2,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 3,000포인트도 5,000포인트 갔는데 나는 그걸 못 탔어. 그럼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집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경제 상식을 알고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크게 사회에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I'll give you $50. I'll do it. 정해진 곳에 계속 서 있으면 돈을 준다는 남자. Great job. Thank you. I'd like to offer you a full-time position. Yes, absolutely. I'd love it. Very good. 그렇게 정규직이 되었고 We just wanted to come by and see if you want to escape Midtown. Sick. I gotta stay here. 일하느라 친구도 못 만났습니다. I'm working. Can you see? Is anyone even watching you? I'm making a living. Hey, have fun. 시간이 되자 쓸쓸히 퇴근하죠. 그리고 다음 날도 출근하는데 You're loyal, reliable. You're an asset to me. Come with me. I'm raising your salary by 30%. And now, you're here.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도 하는데요. This thing is massive. You can see the bridge from here. You earned it. This is incredible. 이후 시간이 흐르고 Your day's pay, $2,000. But I'd like to retire now if I could. 은퇴를 하는 남자. It's been a pleasure working with you. 직장인의 삶을 보여준 것 같은데 여러 의미가 담겨있는 느낌이네요. 어떻게 공감이 좀 가나요? 슬프죠. 자본주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법. 자본주의에서는 획일화된 교육으로 노예를 양성한다. 경영학과를 나와도 CEO가 되는 법이 아니라 직장인이 되는 법을 가르친다. 서태지는 노래한다. 우리는 안전하게 살라고 교육받는다. 실패하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교육받는다. 우리는 어느새 작은 실수조차도 두려워하는 작은 인간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실패 없이 우리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 실패를 통해 인생의 0점이 조절될 것이고 우리는 목표에 좀 더 가까워질 것이다. 남이 정해놓은 목표에 우리의 삶을 편하게 실어놓는 순간 타이타닉처럼 작은 빙하에 부딪혀 침몰할 수 있다. 도전하자. 진정한 인생을 위해. 맞아요. 진짜 도전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도전할 거리를 못 찾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우리가 확실한 성공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잡으실 거예요, 안 잡으실 거예요? 잡아야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런 바라보면 우리가 미래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트렌드를 찾아서 우리가 돈 벌 걸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 트렌드를 봤더니 역시 역시 이제 65세 이상은 확실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취업 구직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별로 봤더니 보건업이나 사회복지 서비스업, 그 다음에 금융보험업 이런 것들만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쵸, 이제 노령화 때문에 이제 노인들을 이제 케어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늘어나시는 거죠. 그러다 노령화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늘어나는 이제 고용이 증가하는 가장 이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고요. 그럼 감소하는 분야를 한번 볼게요. 도소매업,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업 이렇죠. 도매소매는 왜 그러죠? 유통업이 이제 점점 플랫폼화되고 인터넷으로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도매소매 가게를 낼 필요도 없고 대리점이 필요가 없어지죠. 그리고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제조업도 마찬가지 인원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결국 건설업이나 이런 이제 불황형이 산업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지금의 트렌드는 4차 산업혁명이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중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고령화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두 가지를 빼고서는 앞으로의 세상을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챗GPT에 이어 AI 소라까지 날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은 놀라움을 넘어 두려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AI의 역습으로 올해 들어서만 3만여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특히 고학력, 고임금인 화이트칼라 직종에 경고음이 켜졌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텍스트 몇 줄을 입력하자 영화 속 장면 같은 영상이 뚝딱 만들어집니다. 챗GPT의 개발사 오픈AI가 일주일 전 공개한 최신형 인공지능 소라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놀라움도 잠시. 영상업계 종사자들은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AI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거란 위기감에 시스템을 파괴하자는 목소리마저 나오는 상황. 마치 산업혁명 당시 러다이트 운동을 연상케 합니다. AI는 인간의 능력을 어디까지 대체할 수 있는 걸까요?
챗GPT와 소라는 대표적인 생성 AI 시스템입니다. 기존 AI 기술이 데이터를 학습해 모방하고 예측하는 수준이었다면 생성 AI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뿐 아니라 인간이 만든 수준에 버금가는 콘텐츠를 더 빠른 속도로 만들어냅니다. I thought getting super intelligent AI was way in the future. I think there's probably about a 50% chance we'll get to that point sometime in the next 20 years. And then nobody really knows what will happen. 빅테크 업계에선 올해 들어서만 3만 2천여 명, 지난해부터 30만여 명이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칼바람은 AI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기업들은 AI 투자에 박차를 가하려면 이와 무관한 인력은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But I think it's important we are able to create capacity from within. And so some of it is refocusing and reprioritizing within the company, making sure we can make the investments we need. AI의 역습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35년까지 기존 일자리 3억 개가 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도 전 세계 일자리의 절반 가까이가 AI의 영향을 받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인간지능을 모방하는 생성 AI는 특히 고학력 사무직 일자리, 화이트 칼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의사, 회계사, 변호사 등이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으로 꼽힙니다. 아, 의사. 요즘 뭐 열풍이죠, 의사 열풍.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막 국영수 열심히 시켜가지고 의사를 됐어요. 근데 AI가 나와서 의사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앞으로의 세상은 진짜 국영수를 잘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진짜 뭘 해야 될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이 그냥 여러분이 되게 막연하죠. 그냥 AI, 로봇, 뭐, IoT, AR, 뭐, VR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이 모든 거는 경제활동은 뭐예요?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죠.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유통을 하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AI라는 것이 모두 연결되고 지능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한마디로? 얘가 뭘 한다는 거예요? 플랫폼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쵸?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그 사이에서 유통에 관련된 모든 것을 관여하고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생산자, 소비자가 이미 이제 플랫폼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사업하면서 플랫폼하고 연계되지 않은 사업을 하시는 분 혹시 있나요, 여기서? 거의 없죠. 지금은 모든 공사 입찰이라든지 모든 이런 것들도 조차도 다 입찰 시스템을 이용을 합니다. 다 이런 플랫폼을 다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대는 이렇게 바뀌고 있고, 그래서 2090년 미래 계급 전망을 보면 저는 이게 너무나 맞는 얘기 같아요. 이제 앞으로 1계급은 0.001%의 플랫폼 등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제 기업인이 될 거고요. 그 두 번째가 그걸 이제 이 사회를 통치하는 정치인, 연예인 같은 스타. 그리고 3계급이 이 일자리를 대체할 AI를 운영하는 사람. 나머지는 그냥 단순 노동자라는 거죠. 근데 단순 노동자의 비율이 99.997%예요. 되게 심각하지 않나요? 그쵸? 앞으로 이렇게 바뀔 건데 암담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또 혹시 100년 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보시는 것은 1900년대 초반 사진입니다. 이분들의 평균 수명은 23살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60년대 초만 하더라도 남성의 평균 수명은 51살에 불과했는데요. 제가 올해 54시니까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저는 이미 장수의 꿈을 이룬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즘 환갑잔치 하는 분 보셨나요? 아마 생략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보통 60살까지는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최빈 사망 연령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한 사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연령대를 뜻합니다. 일본에선 이미
2000년대 초반 최빈 사망 연령이 92세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호모 100, 누구나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거는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수명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미 100세고요. 남자는 한 80 중반 이런 이게 평균 내서 이제 92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성분들은 진짜 아메이 정말 잘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그래서 예전에 아까 저분들 아까 60세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제 부모님 세대는. 그래서 20세부터 일을 하기 시작을 해서 60세까지 열심히 일하고 20년을 버티고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 노후 준비가 의미가 없었죠. 근데 지금 세상은 어때요? 취업 연령도 28살로 늘어나고, 그리고 퇴직 연령도 50. 그리고 사는 거는 100세에서 이제 120세. 그렇죠? 그래서 노후 기간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아까 4차 산업혁명이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또 거기까지 오래 살으래. 그럼 어떻게 해요? 힘들죠? 그럼 이제 방향성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일. 나왔죠? 직업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국영수 잘하셨으면 직업을 하셔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니면 직업은 포기하고 사업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사업을 하는데 무슨 사업을 해야 돼요? 플랫폼을 소유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무조건.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해야 돼요? 고령화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신 분? 동의하시죠? 그래서 저도 아메이 처음에 뭐 아메이가 플랫폼이 뭐고 모르겠고 아메이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 김혜원 리더님가 이게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 사업을.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죠. 저는 뉴트리라이트가 아메이인지 뭐 이스프링이 정수기가 아메이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메이라는 것만 얘기를 들었고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 느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와, 이런 회사가 있어?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회사가 존재해? 라는 거를 느낀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까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회사의 철학이 되게 남달라요. 그리고 되게 역사도 길어요. 뉴트리라이트는 1935년도, 올해로 한 90년이 됐고요. 만 90세가 됐고, 아메이는 1959년, 그래서 지금 66년이 됐습니다. 굉장히 길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긴 회사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을 통틀어서 가장 오래된 회사예요. 거기에다가 기업 이념이 되게 독특해요. 우리 회사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기업 이념은 성실, 도전, 고객 만족이거든요. 한 20년 전에 만들어진. 근데 이 회사는 자기네 회사의 이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사람들의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이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사람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는 거.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메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플랫폼 사업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아메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는 건 생산자가 200원에 사서 광고,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소비자한테 1,000원에 배달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 사이에 뭐가 나왔죠? 우리 뭐 이마트나 이런 것들 나오다가 지금 이제 인터넷 쇼핑몰 나왔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똑같은 200원짜리 제품을 유통 과정을 축소시켜서 700원에 판매를 합니다. 근데 아메이는 생산자예요, 소비자예요? 그거 알고 오셨어요? 저 몰랐는데. 아메이 생산자예요. 아메이가 생산자고요. 소비자 사이에 똑같이 우리 보고 인터넷 쇼핑몰이나 하는 그 역할을 하라고 ABO를 넣은 거예요. 그럼 자 보실게요. 이 유통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소비자, 생산자 사이를 연결해 주는 사람. 그 역할을 우리 ABO한테 준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면 플랫폼을 우리한테 활용을 하라고 준 게 아니고요. 우리한테 소유를 하라고 준 거예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유튜브랑 비슷한 거예요. 유튜브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이름으로 그 계정을 만들고 그 계정으로 만들어서 나오는 수익은 다 제가 갖죠. 그것도 거래도 되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것도 플랫폼을 우리 보고 활용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ABO 숫자를 주면서 네가 키운 네트워크는 평생 네 거야. 그리고 그거를 니네 자녀한테도 상속시켜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부의 축적이 가능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세대예요. 내가 이 아메이 사업으로 내가 씨를 뿌렸어요. 3%, 6%, 9%, 10% 뭐 PT를 뿌렸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녀가 다시 그걸 상속을 받아서 자녀가 다시 PT, 사파이어, 에메랄드 계속 키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대대손손. 아까 얘기했던 플랫폼을 소유한 그 0.001%의 그 기회를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별 감동이 없으신데. 그렇죠? 그리고 고령화 관련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고령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건강.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뻐 보여야 되잖아. 그렇죠? 안티에이징. 젊어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관련된 스킨케어, 탈모케어, 바디케어 제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뭘까요? 건강, 안티에이징. 저도 까먹었어요. 뭐지? 헬스케어. 건강해야 되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이나 25센트 라이드 예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을 한다. 치료까지도 어느 정도 가능한 이제 그런 플랫폼을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메이가 일반 영양제 시장하고는 좀 약간 이상이 색깔이 좀 달라졌어요. 막 첨단 막 AI를 막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우리 빅데이터나 생활 습관 그다음에 우리 우리 건강검진 받잖아요. 그 데이터 막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내가 컨설팅을 막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맞는 생활 맞춤형 그런 영양제라든지 생활 습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되게 좋지 않아요? 개인 건강 비서 서비스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는 회사가 전 세계에 있을까요? 없어요. 아메이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아메이가 공기청정기, 정수기, 유산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나라 최초로 시작했듯이 지금 건강과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들을 전 세계에서 최초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건강한 지금 이 순간부터도 건강관리가 정말 필요한 게 된 거예요. 노령화가 되니까. 건강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파서 병원에 계속 누워서 100살, 120살까지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건강하게 사는 게 정말 필수적인 세상에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건강기능식품을 설명을 하면 세계에서 유일한 직접 생산하는 유기농 비타민 브랜드라고 유로모니터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멀티비타민, 미네랄 판매 세계 1위, 단백질 판매 세계 1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저는 가장 좋은 게 온리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세계 유일 직접 생산 유기농 비타민 브랜드라는 거죠. What if sustainability was not a new idea? What if a passion for nature and concern for the planet was more than a modern initiative? What if it was simply part of who you've been all along? At Amway, we've been practicing sustainability since before it was a household word. Look back on our history and you'll see. Our founders were conscious of it since the beginning. It's a commitment that has helped to shape who we are today and one that inspires who we will become tomorrow. Which is why we're always asking, what if we could make our impact even greater? What if we could give back to farming through regenerative agriculture by healing the land and returning nutrients to the soil? By conserving clean water and innovating more efficient forms of irrigation? And by ensuring that farmers are not just employed, but empowered? What if every step could be traceable, transparent through every stage of production? From the research to discover new benefits and ensure the quality of our plants, to the formulation of products which are mindful of their impact. Created in facilities that incorporate renewable and innovative sources of energy. What if environmentally conscious programs were the standard and manufacturing was focused on reducing waste, recycling,
and reusing materials. With sustainable intentions at each step, maintained all the way to your door. And what if all of this commitment inspired a culture of compassion and generosity across the globe? Carried out by our most influential leaders. From the smallest human touchpoints that have led us here, we believe that helping people live better, healthier lives starts by making our planet better and healthier. Because at Amway, sustainability is not a new idea. It's a part of who we've been all along. 너무 조용하셔서. 이런 사람이 한번 믿을만 하지 않겠어요? 아메이는, 제가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장점이 있어요. 아메이는 사업설명 좋은 장점을 얘기하자면, 진짜 제가 봤을 때, 사업설명 한 2시간, 3시간 해도 부족할 정도로 너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이 아메이가 보통은 원료를 사다가 생산을 하거나 다 대부분 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웃소싱을 주거나 그렇죠. 근데 아메이는 그 과정을 아무도 못 믿겠대요. 그래서 자기가 원료도 생산을 해서 그 원료를 자기가 직접 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 개발한 것을 직접 생산하는 그런 올인원 시스템을 다 갖춘 거예요. 근데 이런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의 기술력이 아까 제품 개발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술력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뭐 국내 대기업 같은 경우 대부분 다 건강기능식품 회사 다 찾아봐도 200~300억이 전부예요. 근데 아메이는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뭐 LG전자, 삼성 뭐 이런 거 있죠. 국내 대기업들. 그 대기업들의 특허하고 비슷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경쟁률 세계 14위. 이것도 되게 놀랍지 않나요? 네. 그 기술력이 어마어마한 회사고, 그때 당시 한 10년 전에 제가 듣기로는 연구개발비로만 연간 한 1조 원 정도 사용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품 자체가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없는 그런 회사인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특허 수나 뭐 연구원 수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과학적 검증이 돼 있어 데이터로 다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환경을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그 모든 세제나 이런 것들은 환경 인증 마크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유엔으로부터 상도 받았고요. 그리고 제품이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아메이킨 뭐 이런 거 아세요, 다? 다 아시는구나. 저는 뭐 주방 세트부터 해가지고 일단 뭐 뉴트리라이트, 아티스트리, 그 다음에 정수기, 청정기, 그 다음에 스킨케어,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요. 이렇게 많은데 단순히 그냥 계산해보면 다른 마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제품들을 파는 뭐 창고형 마트도 있고 온라인 마트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회사랑 비교를 해보면 아메이는 유통회사가 아니라 생산회사예요. 유통은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유통을 하는 건 우리한테 맡겼고요.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다 돼요. 그리고 판매액에 더군다나 우리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포인트로 또 수익을 또 지급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3개월 내에 100% 환불을 다 해줍니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바로 다 해줘요. 이 얘기는 뭐예요? 제품에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자기네 기술력이 그만큼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역사도 아까 다른 것보다 제일 길어요. 이 정도 맡으면 믿을만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제품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지금 막 신제품 나오는 것들은 저도 잘 모를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요. 저희 아메이 최초에 시작하셨던 분들은 아까 그 세제 있죠. 세제로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5개 가지고. 그걸 SP 가고 PT 가고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한 1,500개 정도 돼요. 이제 1,500개로 PT 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1,000만 PB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제품이 많아진다는 건 뭐예요? 되게 사업이 점점 더 쉬워지겠죠. 그리고 세제는 10,000원이잖아요. 근데 청정기 뭐 이런 것들 고가의 제품들이 많이 나오면 더 사업이 더 쉬워지겠죠. 중간중간에 이제 서비스 같이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사업은 점점 좋아지고 있고 신제품도 지금 계속 또 늘어오고 있어요. 25년 하반기에도 또 계속 신제품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기술력이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이렇게 진화가 되고 있고요. 마이 웰리스 플랫폼이라고 해서 2025년도부터는 이제 건강 수면 관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새로운 플랫폼 그런 기반을 이제 아마 곧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효사 대표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을 총괄적으로 이제
그 기획하고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 마이크로바이옴 쪽에서는 전 세계에 뭐 한 3위 안에 들어가는 이제 그 유명한 박사님이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이분이 아메이 저번에 스프링 컨벤션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세상은 빅데이터와의 전쟁이다. 아까 얘기했던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장에 미생물을 그 샘플을 만드는데 그 만들기 되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아메이를 통해 가지고 한 11만 7천 개를 모았다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모은 샘플이 한 10,000개 정도? 그러니까 지금도 아메이 사람들이 계속 우리가 제품을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이 우리가 사면 20만 원이지만 병원에 가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하려면 80만 원인가 1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은 앞으로 우리 장 건강이나 우리 건강에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를 했어요. MBC하고 유튜브 지금 누가 커요? 유튜브가 크죠? 이마트하고 쿠팡하고 누가 커요? 쿠팡이 크죠? 그럼 아메이하고 화이자는 누가 커요? 지금은 화이자가 커요. 근데 앞으로 아메이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메이도 지금 현재 글로벌 매출 수리는 10조 정도 해요. 그러니까 화이하고 그게 큰 뭐 차이가 나는 기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아메이 회사가요, 신용등급이 5A1이라고 미국에서 최고 신용등급이고요. 이거는 이제 미국 내에서도 10위 안에 들어가는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재계서열 53위고요. 전 세계 한 100여 개 지역의 국가 진출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0여 종의 제품은 직접 개발해서 생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올랜드 매직의 농구 구단주이기도 하고요. 아메이의 역사를 보면 이제 1991년 세제 5종 저기 써 있네요. 그렇죠? 세제 5종으로 이 사업이 잘하신 분들이 잘했어요. 저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게 1995년 만에 3,800억.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때는 왜 잘 됐냐면 미제 하면 그냥 다 팔렸대요. 옛날에. 그런 시대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때는 이제 3,800억 정도 갔다가 IMF가 오면서 한번 이제 위기가 왔고요. 그 다음에 2000년까지 바로 1조 2천억까지 바로 점프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뭐 어떤 보너스 제도나 뭐 이런 제도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다시 좀 약간 2007년도에 이제 주춤을 했고요. 2007년도에 경제 위기에 이런 극복을 하면서 사업은 지금 현재는 한 1조 3천억 정도. 근데 이거 보면 뭐가 보이지 않으세요? 위기 다음에 급성장하죠. 급성장. 그쵸? 왜 급성장할까요? 위기가 오면 사람들이 이제 뭔가를 찾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삶의 대안이나 뭐 방향 뭐 이런 걸 찾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업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위기 다음에는 경제가 좀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럼 소비도 좀 약간 늘어나고. 그래서 항상 위기 다음에 기회가 찾아오는데, 지금 여러분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 위기라고 했나요? 기회라고 했나요? 지금 위기라고 그랬죠. 그럼 지금 어때요? 지금 2024년도 1조 3천억인데 위기가 왔어요. 그럼 위기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막 성장하겠죠. 그래서 지금 그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 아메이의 관심을 급하게 가져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고령화 시대. 점점 이제 노인층 인구는 계속 늘어나요. 그 인구 구조상. 그분들에 대한 건강기능식품 매출도 계속 늘어날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도 계속 GDP도 올라갈 겁니다. 지금 35,000불, 2년 전에 35,000불인가 그랬는데 지금 한 37,000불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뭐예요? 이제 더블X가 그냥 커피값도 안 되는 그 가격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앞으로 이제 구매에 대해서 뭐 비싸다 뭐 이런 느낌이 들지 않는 이제 그런 제품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고요. 그 우리나라 또 좋은 거 좋아하잖아. 명품 좋아하잖아. 그래서 아메이가 그 명품에 반열에 분명히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자녀라든지 요즘 뭐 다 자녀가 귀하잖아요. 한 명 나니까. 애들도 영양제 먹이고 나도 먹고 부모님도 드시게 하고, 그쵸?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오시는 분들 벌써 꽉 차셨잖아요. 이렇게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분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포화 상태면 답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 시장 자체가 아까 이제 우리 아메이가 가장 1등 한다는 제품만 볼게요. 저게 뭐야? 건강기능식품 5조예요. 우리나라 5조. 그리고
공기청정기 2조, 정수기시장 2.4조, 화장품 시장 15조. 이 4개 제품만을 했는데도 이렇게 시장 자체가 마켓이 커요. 근데 우리 매출이 아까 몇 조? 1조 3천억. 앞으로 할 거 엄청 많겠죠. 시장 파이가. 그리고 단순히 국내 대기업이 이제 하고 있는 제품이 뭐 화장품이나 생활용품 음료 파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의 국내 매출이 5.7조. 우리 몇 조? 1.3조. 그쵸? 이것만 봐도 시장의 마켓 셰어는 충분하다. 앞으로 확장성이 굉장히 많다. 말씀드리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 계속 얘기하는 게 뭐죠? 믿고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제품에. 그런 문제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로 계속 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메이가 사회적으로 뭐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아메이는 한 번도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선호하냐면 건강에 좋은 원료로 사용한, 그쵸? 그리고 안정성이 확보된 제품, 아메이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시중에는 그린워시라고 해서 유기농 상품이 아닌데 유기농이라고 속이고 이런 제품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메이는 벌써 ESG에서 국내에서 대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언론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환경보호라든지 기업 상생이라든지 기업 윤리라든지 뭐 이런 투명 경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속적인 경영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이미 ESG를 준비하지 않았지만 ESG 대상을 받는 이제 그런 기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익 구조는 여러분이 제품을 팔게 되면 1차 보너스예요. 그게 이제 판매 수당으로 여러분 지급이 되고요. 2차 보너스는 여러분 같은 그런 사업자를 찾아서 그 사람이 성공을 시켰을 때 이제 후원 수당이라고 해서 2차 보너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연말 보너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종합적으로 했던 실적을 평가를 해서 너무 잘하셨어요라고 해서 성과급을 줘요. 그게 이제 3차 보너스예요. 그래서 이게 구조가 아까 똑같죠. 아까 근로소득에서 뭘로 가죠? 그 다음에 사업소득으로 가서 그다음에 자본소득으로 가죠. 그러니까 아메이 사업구조 똑같아요. 처음에 내가 열심히 팔 때는 근로소득이지만 내가 사업자를 길러내면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실적들이 다 모여서 그 자산이 여러분이 갖춰지면 그때는 자본소득이 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이제 뭐 이런 보너스 제도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하면 누구든지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로, 이 수익 구조를 통해서 에디슨 마케팅상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 스티브 잡스가 뭐 애플을 만들고 그다음에 뭐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 만들어서 받았듯이 이것도 이 수익 구조 하나만으로도 에디슨 마케팅상을 아메이가 수상을 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1993년도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메이는 네트워크 사업이라서 전체 매출액의 35%를 사업자한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조 2천억 정도 그때 했을 때 우리 같은 사업자한테 4,500억이 지급이 됐습니다. 저렇게. 수익 구조는 되게 간단해요. 1차 보너스, 아까 판매 금액에 따라서 3%에서 21%까지 나눠집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업은 내가 바로 하고 싶다고 내가 처음에 할 수가 없고요. 나한테 이 사업을 소개시켜준 스폰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폰서가 나한테 사업을 소개시켜줬고, 그리고 제가 친구 이제 A, B한테 알렸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각자 20만 PV를 썼습니다. 그럼 스폰서는 전체 그룹이 어떻게 돼요? 스폰서하고 나하고 A하고 B하고 하면 80만 PV. 그러면 80만 PV는 여기서 보면 60만보다는 크고 120만 작잖아요. 그러면 6%. 그래서 80만 곱하기 6% 하면 4만 8천 원입니다. 근데 스폰서가 다 가져가면 안 되겠죠. 이걸 4명이서 다 나눠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 이하의 그룹을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 20만, 친구 A, B 하면 60만이죠. 60만도 똑같이 저 보너스표에 보면 6%. 그러면은 60만 곱하기 6%는 3만 6천 원. 근데 이것도 제가 다 가져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스폰서는 4만 8천 원에서 나한테 줘야 되는 3만 6천 원을 빼면 1만 2천 원만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나도 내가 가져가야 될 3만 6천 원에서 내 친구 걸 또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A한테 20만 PV니까 3%죠. 그럼 6천 원. 그리고 B도 6천 원을 주고 나면 나는 3만 6천 원에서 A, B 빼고 나면 난 2만 4천 원이 됩니다. 그러면 스폰서는 나보다 먼저 있는데 1만 2천 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24,000원이네? 뭐 좀 이상하죠? 이상해요? 아, 다행입니다. 이상한 게 하나씩 있어가지고. 그쵸. 이유는 뭐냐면, 스폰서는 나한테 한 명한테 알렸죠.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2명한테 알렸잖아요. 그래서 이 수익 구조가 굉장히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스폰서를 없앴어요. 그럼 제 수입이 변할까요? 안 변해요. 놀랍지 않아요, 이것도? 저 이런 수식을 만들려고 해도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수익 구조를. 참 이게 대단한 수익 구조고요. 그래서 수익이 얼마 정도 발생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3% 20만 PV를 쓰는 사람을 한 3명 정도를 여러분을 모집을 해서 여러분이 60만 PV를 하고 나면 120만 PV 정도 되거든요. 이럴 때 이제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한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샘플이나 이런 키트 있죠. 키트 이런 걸 제공을 해줘요. 이랬을 때 월 한 15만에서 한 3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애들 학원비 하나 정도 나온.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가족들 있잖아요. 언니, 동생, 부모님이 딱 쓰면은 뭐 어느 정도 나오는, 그쵸. 그리고 이제 1000만 PV를 하게 되면 약 한 250만 원 정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SP 1000만 PV를 하는 사람을 이제 SP라고 하고요. SP를 1000만 PV를 6번, 1년 동안에 6번을 하게 되면 PT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식 사업가로 인정을 하고 이제 수익이 한 연 2천에서 3천 정도.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PT 사업자를 아까 2차 보너스 얘기했죠. 내가 나랑 똑같은 사업자를 키워내는 사람을 2명을 키워내시면 사파이어라고 하고요. 그때는 연 한 4천에서 5천만 원. 그리고 해외여행 당연히 가고요. 그리고 에메랄드는 그런 PT를 3명에서 5명을 했을 때 연 5천에서 1억 원. 다이아몬드 6명. 1억 원 플러스 알파. 그리고 해외여행 2번. 그리고 비행기는 비즈니스 클래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많이 해야 되나요? 최대 몇 명만 하시면 돼요? 6명. 6명만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파운더 수석 다이아몬드 쪽에 있고요. 근데 이 사업이 되게 재밌는 게 되게 계속 단계별로 계속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게임을 하면서 떨어졌다고 실망하지 말고 올라갔다고 기뻐할 것도 없고 그냥 이 안에서 게임을 하듯이 정말 즐겁게 이 사람 롱런 할 수 있는 계속 축적할 수 있는 시기 질투하지 말고 네? 이제 그런 사업만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참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제 궁금하신 거 있죠. 인구 감소한다는데 뭐 이런 고민 되실 거 아니에요. 인구 감소하는데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까 노령하라고 얘기했죠. 안 죽어요. 사람들이 잘. 그렇죠. 그래서 30세 이상을 보면 계속 늘어나요. 우리 소비자 측이 30대 이상이잖아요. 돈 쓰는 사람. 그래서 늘어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한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외국인들 계속 그 부족한 노동력 계속 외국인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메이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게 전반적으로 매출액은 많이 늘었는데 사업자 수는 많이 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업자의 수익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기회라는 거죠. 남들이 안 들을 때 잡으셔야죠, 기회를. 그렇죠? 그리고 아메이는 아까 말한 거 6명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확장을 시켜 나가는 거죠. 사람들 많이 모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많이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때요? 방문 판매 힘들었겠죠. 그쵸? 방문 판매 인터넷 뭐 택배도 없고 그러시기에.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 택배 다 가잖아요. 그럼 바로 우리가 제품을 살 필요도 없이 그냥 거기서 결제해가지고 배송시키면은 끝나요. 그러니까 너무 편해졌죠, 사업이. 소득 수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품이 이제 구매를 하는데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까지 왔어요. 합리적이고 제품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하고 지금하고 예전에 가지고 있는 편익견은 이제 깨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메이는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랑 같이 있냐? 김종수 스폰서님이랑 같이 있어요. 김종수 스폰서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싸움 존나 잘하시는. 우리 김종수 선생님 글로벌 세계 1위. 그쵸? 여러분 글로벌 세계 1위가 우리 팀의 탑 리더님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이런 시스템 엄청 만드시고요. 할 때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막 청소하시고 우리 탑 리더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회원수나 이런 걸 한 1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뭐 다이아몬드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저희가 한 마켓 시어가 한 30%, 올해 한 29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9조가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 방법은 되게 쉬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마트라 그랬잖아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소비가 소득으로 끝나지 않고 이마트 가서 아메이 마트 이용하면서 소비를 소득으로 소비를 지출로 만드지 마시고 소비를 소득으로 만드시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고 있는 제품 바꿔 쓰다가 제품이 좋으면 그 감독 전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게 되면 그때 이런 데 모셔오셔가지고 사업 설명을 듣게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사업 설명을 하시거나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2년, 5년 플랜입니다. 이 사업은 열심히 얼마만큼 집중하냐에 대한 싸움인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자영업, 우리 노후에 계속 투자해서 다 날리지 마시고, 이 사업은 무자본, 무점포, 무경험 있으셔도 하셔도 돼요. 그래서 부업, 남는 시간에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매달 증가 평생, 그 다음에 상속까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뭐 저희도 뭐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저 보면 잘할 것 같죠. 그쵸? 근데 제가 안 했어요. 기현이는 맨날 이랬어요. 한 2년간. 저희 집에 오면 항상 이런 모습이었어요. 네 분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이분 중에서 세 분이 다이아몬드가 되셨죠. 네. 그래서 꿈은 진짜 이루어지더라. 처음에 안 될 줄 알았죠. 안 될 것 같았어요. 저도. 네, 맨날 저 지하철장 막 밑에 숨어서 다니고 그러는데 되겠어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자리를 지켰더니, 미팅장을 오고 이 자리를 지켰더니 벌써 세 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위너스의 다이아몬드 분이신데 이게 3년 전인데요. 지금 다이아몬드 분이 이거에 지금 2배가 됐어요. 올해도 아까 9조 또 나오신다고 9조 또 들어가요. 그리고 이만큼 지금 사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저희 팀도 막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게 아까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 갈 때 우리 부모님도 모시고 갈 수 있고 우리 애들도 데리고 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까 가족이 중요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까지 가족들도 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저희 어머니예요. 어머니인데 지금 이제 만 76세시거든요. 근데 아직도 되게 건강하세요. 지금 산악자전거 타세요. 76세신데. 그렇죠. 영양제 너무 많이 드세요. 좀 줄이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뭐 여행도 이렇게 다니고 사진도 다 찍어주시고 뭐 어디서 경험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죠. Is this jar full? 네,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 좀 집중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꿈이 뭔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남 탓, 현실 안주, 시기, 질투. 여자의 병은 뭐예요? 그렇죠. 시기 질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시기 질투만 없애면 여자분들 다 성공하십니다. 아멘에서. 그래서 자기 반성 그리고 행동하시고 변화하고 도전하시면 이 사업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아까 부자들 뭐 한다 그랬죠? 목표는 꼭 세운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5년 후, 10년 후의 목표를 반드시 세워서 지금 여러분 하시는 일을 하실 건지 아니면 아메이 한번 도전해 보실 건지 도전하실 거예요? 네. 와, 이렇게 많이? 큰일 났다. 그래서 아마존의 그 제프 베조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전략은 변하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게 가장 좋다. 왜냐? 나중에 이게 변화가 많으면 뭐가 돼요? 계속 또 새로운 거 해야 되고 또 망하고 또 다시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에서 토대를 두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아까 건강이나 이런 것들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그런 제품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상품 자체가 아메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요. 그리고 빌 게이츠가 얘기를 했어요. 만약 마이크로소프트를 안 했다 그러면 자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했을 거라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아까 그 아마존 봤죠? 아마존이 뭘로 유명해요? 인터넷 쇼핑몰이죠. 그 전자상거래를 가장 제일 처음에 한 게 아마존일 것 같아요? 아메이일 것 같아요? 아메이입니다. 아메이부터 했어요. 근데 아메이가 그거를 대중한테 풀지 않고 소비자, 우리 같은 ABO한테만 푸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회사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옆에 뭐 모시고 오시고 또 지금 픽업 하셔야 되는 분한테 한번 소리 한번 질러주시오. 야,
자, 아메로 행복하신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